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어, 질문과 어떤 건의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방송을 좀 매일 해라 라는 좀 건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10분 안에 좀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남의 거를 볼때 좀 스킵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좀 골라보고 10분 넘는 건 좀 보기 꺼려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회원분이 어제 방송했던 내용 중에 요 초록색 요 선 혹은 RSI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방송하면서 타이머를 켰는데요. 9분을 맞춰놓고 켰는데 벌써 1분이 지났습니다. 좀 그래도 좀 너무 이상하지 않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그냥 차트만 보는 것은 좀 그렇고 저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회사가 어떤 무언가 실적이 혹은 어떤 모멘텀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차트에서도 그런 어떤 반응이 있나 하고서 좀 찾아보거든요. 그것 중에 사실 이게 저희 보유 종목이긴 한데요. 삼성전기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썼습니다. 쓰고 이렇게 차트에 대한 좀 설명을 오늘 조금 이렇게 달아놓긴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일단 오늘은 RSI 먼저 할까요?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요 초록색 선이 정상적인 기업들은 보통 수급과 요 초록색 제가 생각하는 이 수급선과 이 주가는 거의 일치하듯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중대형주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 그리고 리포트들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발행되는 그런 회사, 그리고 수급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회사들이 요 초록색 수급선과 좀 잘 맞습니다. 근데 가끔 아닌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비중이 너무 많은 이런 기업들은 이 수급선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저 역시도 별로 안 좋아할 때가 많아요. 보통 리포트도 발간되지 않고 증권사 리포트들이 없다 보니까 실적 예측하는데 제 능력에 한계도 있고, 그리고 탐방하자니 간다고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또 지난 실적으로 하자니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대한 저는 이 주가와 이 수급선이 거의 일치하는 애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실적에 어떤 모멘텀이 있고 수급에도 어떤 조금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RSI를 좀 참고를 해보는 것이죠. RS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얘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RSI가 얘를 좀 키워볼게요. RSI만 좀 키워보면 상승하고 있을 때와 하락하고 있을 때를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놔두고 본다면 여기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요때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위에 선이 두 개 있죠. 이렇게 위아래 선이 있는데 위아래 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이 아래 선은 과매도 영역, 사람들이 매도가 지나친 영역,
그리고 이 위는 과매수 영역, 사람들의 매수가 과한 영역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우상향하는 이런 상승 추세일 때는 요 과매도 영역을 만지지 않고 이렇게 과매수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 과매수가 그 다음에 돌파 시도에서 그러니까 돌파가 실패하는 여기를 원래대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였으면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가겠죠. 이렇게. 근데 요번에는 치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요 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추세가 이제 마감이 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여기 과매도 영역을 계속 건들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는 반대로 과매도 영역을 닿지 않았죠. 하지만 과매수 영역도 들어가지 않은, 어떻게 보면 횡보 비슷한 혹은 아무 추세도 아닌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역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과매도 영역으로 또 들어가는. 근데 이번에 첫 번째 과매수 영역에 한번 테스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요 테스트를 넘어간다면 추세가 조금 꽤 나올 수 있을 법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구간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 상승 추세와 뭐 여기에 하락 추세 요 정도로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상승 추세, 횡보, 상승, 하락, 이걸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계속 이 위에 거를 치고 올라가죠. 과매수 영역을 계속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조금 애매하게 꺾이면서, 그렇다고 여기를 안 닿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또 안 닿네요. 근데 과매도 영역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패턴이 보통 횡보들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상승이었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은 이렇게 과열권에 진입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과열권을 넘지 못하고 점점 삼봉우리가 작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는, 그리고 과매도 영역이 시작되면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과매도 영역을 깨지 않고 바닥을 만드는 모습, 여기이죠. 하지만 이 과열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또 횡보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만 저는 추세를 좀 이렇게 보고요. 대신에 실제 매도를 할 때는 이 가운데 이 의미 없는 추세에서는 최대한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의미 있는 극단의 가격에서 이런 데서 매도를 한다든지 혹은 이런 데서 매수를 한다든지,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해야겠죠. 반대로 여기가 아니고 꺾여지는 요런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혹은 여기 말고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여기서 테스트가 잘 안 된다면 요런 데서 다시 매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매도를 RSI로 좀 최대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9분 타이머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이게 말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10분 방송을 하는 게 쉽지 않네요. 마치 뭔가 쫓기듯이 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하다 보면 좀 실력이 늘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뭐 이렇게 하고요. 삼성전기 같은 거는 저희의 평균 목표는 여기 오른쪽에 써놨거든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18만 원을 보수적으로 좀 보고, 그 다음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실적 우려감들이 해소되는, 그러니까 재고가 다 소진돼서 중국의 봉사가 완화된 이후에 EPS가 상향되는 것 정도를 다시 반영한 수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 적당하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 스토캐스틱에서 좋은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짧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